강력한 공격력으로 유명한 바닷속 최악의 생명체, 상어. 그런데 현재 심각한 바다오염으로 인해 4억 년 동안 한 번도 암에 걸린 적이 없는 상어들이 암에 걸려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오늘은 이 끔찍한 현상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바다오염 때문에 사망 직전인 생물들의 충격적 사연 탑3를 살펴보겠다. 딱 집중! 암은 의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고치기 힘든 그야말로 최악의 질병이다. 하지만 공포의 생물로 유명한 상어는 선천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는 신비한 생명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워낙 충격적인 주장인지라 진위 여부 논란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실제로 상어는 무려 4억 년 동안 생존한 일명 살아있는 화석임에도 암에 걸린 모습이 단 한 번도 관찰된 적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어 연골을 이용한 영양제가 항암 작용을 한다며 크게 유행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4억 년 만에 처음으로 몸에 암덩어리가 달린 상어가 발견되어 버렸다. 전문가들이 조사해본 결과 종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환경오염. 상어는 바다에 사는 최상위 포식자다. 대부분의 해양생물은 상어밥에 불과할 정도인데 바다가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작은 해양생물부터 독성물질에 감염되기 시작한다. 그러니 녀석들을 먹고 사는 상어 또한 몸속에 독성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렇게 좋지 않은 물질이 쌓인 결과가 결국 암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난 셈인데 4억 년 지구 역사상 최초로 암에 걸려버린 상어. 그건 결국 바다를 오염시킨 우리 인간들 때문에 탄생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바닷물의 온도가 더더욱 뜨거워지면서 기형아 상어가 탄생하는 비율도 늘어났다는데 공포영화에서는 빌런으로 나온 상어였지만 현실에서는 알고 보니 우리가 빌런이고 상어는 불쌍한 희생자 역할이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그동안 인간들이 상어가 무섭다라고 떠드는 걸 보고 상어는 정말 더럽게 어이없었을 것 같다. 바다 오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진 두 번째 동물은 바로 바다거북 되시겠다. 전 세계 바다에 널리 퍼져 살아가는 거북이들은 알고 보면 생명력이 아주 끈질긴 생명체다. 덩치가 작은 새끼 때는 다른 동물들의 공격에 아주 쉽게 잡아먹히는 최약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기도 굉장히 커지고 또 단단한 등껍질이 발달해 무서울 게 없어진다. 성체가 되면 상어나 범고래 말고는 천적이 거의 없어서 수백 년씩이나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거북이들이 최근에 대량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되기 시작했다. 죽은 녀석들의 공통점은 바로 얼굴을 뒤덮은 암덩어리. 바다오염이 심각해지자 거북이들 사이에서도 암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바다거북 같은 경우 하필 종양이 얼굴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눈이 가려져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니 하염없이 바다를 떠돌다 굶어 죽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 게다가 거북이들은 암에 한 번 걸리면 암덩어리가 온몸 구석구석 퍼지거나 최대 30cm 넘게 자라는 경우까지 있는 등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는데 심지어 어떤 녀석들은 암덩이가 너무 무거워 헤엄을 제대로 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바다 거북들도 따지고 보면 지구 역사 2억 년 동안 살아남은 독종들인데 그 기나긴 역사가 이제 우리 인간들 때문에 끝나버리게 생긴 거다. 근데 거북이들의 경우 암도 문제지만 알고 보니 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플라스틱이다. 왜냐면 거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해파리인데 플라스틱 비닐봉투가 하필 이 해파리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 비닐을 해파리인 줄 알고 잘못 먹었다가 그대로 저세상 가버리는 녀석들도 많다는 거. 암에 걸려서 밥도 못 먹고 겨우 밥을 먹었더니 플라스틱 비닐봉투고. 이 바닷속 거북이들을 생각하니 상남자인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바다 오염으로 멸종 직전인 생물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산호초다. 현재 산호초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파란 바닷속에 펼쳐진 하얀 산호들의 모습.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겠지만 사실 이 하얀색은 죽어가는 산호가 보내는 SOS 신호였다. 산호라는 생물체는 원래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독특한 색깔이 특징이다. 이 화려한 색채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산호와 함께 사는 조류라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산호가 하얗게 변해버렸다는 건, 즉 조류세포들이 죽어버렸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다. 조류세포가 죽은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닷물 때문인데, 쉽게 말해 하얗게 변한 산호는 살가죽이 사라지고 뼈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산호가 하얗게 죽어가기 시작한 상황을 일명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하얀 산호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가 결국 지구상 모든 산호들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지구 멸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바닷속 산호는 육지의 나무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데, 그런 산호가 없어질 경우 이산화탄소의 대방출과 함께 자연적으로 바다가 엄청나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백화현상은 이미 전 세계 거의 모든 산호초지대에 퍼져나간 상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지대라는 호주의 대산호초지대에서도 약 90%에 달하는 산호들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게 팩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만약 지금 같은 속도로 백화현상이 벌어질 경우 대략 30년 후 지구상의 모든 산호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구멸망 풀악셀을 밟을 때까지 이젠 딱 3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다. 하지만 나는 이런 뉴스가 들릴 때마다 한 가지 답답한 점이 있다. 환경이 뭔가 큰일 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말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봤다. 만약 산호를 살리고 싶다면 일단 선크림을 안 쓰는 게 좋단다. 여기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산호에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최근 하와이에서는 아예 선크림 금지법이 생길 정도였다고 한다. 다만 아예 바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나쁜 성분이 없는 걸 찾아서 바르면 된다는데, 솔직히 좀 귀찮은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겠지 싶다.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가뭄이 발생하고, 2도 올라가면 물 부족 사태가 발생, 3도만 올라가도 동물 50%가 멸종하는 데다가 4도가 올라가면 남극의 빙하까지 모두 붕괴된다고 한다. 사실 나도 환경 문제를 크게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어도 물건 살 때 아주 조금씩만 신경 쓴다면 앞으로 살 날도 더 길어지는 것만 같고, 또 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아주 작은 자부심도 함께 생길 것만 같다.